예, 오늘 강의부터는 이제 실제로 글을 쓰는 방법,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제가 나는 이런 방법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쭉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결 기자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일 후까지 이 마감을 해야 되는 글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써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뤄뒀다가 딱 그 마감 임박해서 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과세요? 벼락치기를 하십니까? 미리 좀 해놓는 스타일인가요? 근데 저희는 기사를 쓰려고 하면은 미리 취재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재 현장에서 이제 글을 먼저 요약되지 않은 내용으로 풀어서 잔뜩 써서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줄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감 때까지 고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네. 바로 이제 요약으로 쓰자예요. 요약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또는 회장께서 그 말을 길게 해주시거든요. 써야 될 분량만큼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7분짜리 연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술은 뭐 짧게 해도 20-30분 어떤 경우 뭐 중요한 연설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고 와서 요약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약은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많이 해봤죠. 선생님 말씀 요약해서 노트 필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사실 요약하는 거죠. 중요한 거 뭐 추려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독서도 요약하는 과정이에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요약하는 거죠. 다 남기지 않고 이렇게 남길 것을 추려내는 과정이 독서죠. 모든 것은 글은 모든 것의 요약이에요. 일기는 하루의 요약이에요. 기행문도 그 하루 쭉 다녀온 거 요약이에요. 독후감도 그 요약이고, 그죠? 뭐 보고서가 됐건 뭐가 됐건 다 그게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은 어찌 보면 이제 일기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발췌하는 것도 요약이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밑줄 긋는 거, 별표 치는 거, 그걸 발췌하는 것도 요약이고요. 하루 중 일과 중에 아주 특징적인 장면을 잡아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줄거리를 쓰는 것도 요약이에요. 전체를 그건 압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오면 어떤 친구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딱 얘기해요. 그것도 요약이에요. 그건 발췌죠. 근데 어떤 친구는 1시간 반짜리 영화를 한 30초? 이게 요약해서 말해요. 줄거리를 쫙 얘기해줘요. 그것도 요약이죠. 근데 요약은 또 더 나가서 그 어떤 친구는 이 영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고, 감독의 어떤 문제의식, 주제의식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 그것도 요약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꼭 한 단원을 배우면 요지를 쓰고 주제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지가 이제 줄거리 요약, 압축이고 주제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뒷 배경에 있는 거죠. 제가 처음 글쓰기 훈련을 할 때 어떤 분 이제 칼럼을 뽑아가지고 요약하는 훈련을 했어요. 첫 번째로 칼럼 전체 내용 중에 한 문장, 가장 핵심적인 문장의 밑줄 긋기. 칼럼 안에 문장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밑줄 긋는 거, 발췌하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문장이다. 그거 두 번째 단계로 칼럼 하나를 세 문장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뭐 두 문장이면 더 좋겠죠. 하여튼 세 문장 이내로 압축하는 거. 세 번째는 이 저자의 이 칼럼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제가 뭔지 그걸 밝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하나를 더 해봤는데 그 주제에 반박해보는 거.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은 달라. 반박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로 글을 써보는 거야. 내 생각으로. 이런 훈련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전부 다 요약 훈련이죠. 그래서 요약을 잘하는 글쓰기는 요약의 역순이에요. 줄인 걸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문 하나를 딱 던져주고 야 이걸로 글 써봐. 그럼 늘려야 되는 거죠. 살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줄여본 사람은 늘릴 줄 알아요. 자꾸 줄여본 사람은 늘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약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저는 3단계로 썼어요. 첫 번째 단계는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말을 써요. 근데 보통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뭐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 절반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사실. 거기까지를 쓰는 걸 1단계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누구나 가능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반 페이지가 안 되고 뭐 서너 줄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없어요. 2단계가 있기 때문에. 2단계는 뭐냐? 내가 써둔 거와 관련 있는 것을 검색하고 찾아봐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뭘 써뒀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되는 것을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거를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양을 확보하는 거예요. 양을. 네. 어느 정도 양을 확보했냐면 저는 한 장짜리 뭘 써야 되면 최소 3장. 3배수로. 3장, 4장, 5장.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게 너무 쉬워졌어요. 긁어오면 되니까. 네. 관련되는 걸 긁어다가 막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단계예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 그걸 출력하는 거예요. 프린트하는 거죠. 해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종이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이렇게 한 판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 네네. 요약하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작업을 하면은 이제 작업은 노트북에 가서 하죠. 네네. 뺄 거 빼고 합칠 거 합치고 이 작업은 실제 이제 작업은 노트북에서 하는데 3단계는 어쨌든 이게 왜 그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글쓰기는 머리에 든 생각 그것들을 어찌 보면 요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이 아예 자체가 없으면 그건 문제죠. 근데 있는 사람도 이 요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게 보이질 않잖아요. 사실 뭘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내 머릿속에 뭘 갖고 있는지. 그런데 쏟아내놓으면 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별게 없어. 그러니까 뭘 찾아서 합쳤어.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고치는 거잖아요. 요약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안 보이는 걸 요약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이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 기자님이 취재를 가서 몽땅 써온다. 잔뜩 써온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써온 걸 보면서 고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취재를 가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딱 담아와가지고 딱 앉아서 이제 처음부터 글을 쓴다. 그거는 머릿속에 안 보이는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뭘 긁어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남의 말 쓰니까 남의 말 듣고 그걸 요약하는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단 자기 글을 쓸 때도 이렇게 3단계로 써보라는 거죠. 쓸 수 있는 말을 써놓고 그것과 관련되는 것을 찾아서 붙이고 요약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네. 요약으로 쓰기고요. 두 번째는 이 적절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앞에 게 있는 거에서 이게 줄였다면 네. 이건 늘리는 방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예. 줄이기가 아니고 늘리기. 늘리기. 느리기라고 그러죠. 느리기. 예. 늘려서 쓰자는 거죠. 이 느려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매일 일정 양씩 따박따박 늘리는 거예요. 되게 작가들은 그렇게 써요. 장편 소설 쓰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김훈 선생 같은 경우는 필일오. 그래서 필이 하루에 5매를 쓴다. 200자 원고지. 200자 원고지 5매면 1000자잖아요. 이야, 많은데. 아니 그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키 같은 경우 일본 소설가 하루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루에 20매 쓴대요. 20매. 조정래 선생은 하루에 30매. 너무 많이 쓰신다. 30매 쓰는 거요. 그 보통 사람은 그거 못 써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열매 썼다. 그럼 내일 이제 또 열매를 보탤 거 아니에요? 보탤 때 어제까지 썼던 것을 쭉 읽고 그 바탕 위에서 보태요. 그러니까 소설가 같은 경우는 장편 소설을 뭐 60일 동안 썼다. 그러면 맨 첫날 쓴 것은 60번을 읽은 거야. 60번을 고친 거야. 이야. 그러니까 거의 60일 동안에 장편 소설 못 쓰죠. 훨씬 더 길죠. 뭐 200일을 썼다. 그러면 200번을 앞에 읽은 거예요. 거의 다 외우는 거야. 어제 쓴 것만 한 번 읽은 거지. 되게 작가들이 다 그래서 자기 소설을요. 거의 이렇게 외워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보태는 방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 제가 이제 그 대통령 글을 쓸 때 이제 제가 비서관이고 이제 행정관 분들이 계세요. 되게 그분들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매일매일 예습 복습하듯이 딱 그 진도표를 가지고 일정한 분량만큼 더 쓰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루도 놀지도 않아요. 사실 어려운 거죠. 진짜 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박따박 보태는 방식으로 쓰는 게 하나 있고, 그렇게 따박따박 보태지 않고 다른 방식의 보태기 방식이 있어요. 제가 쓰는 방식인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뭐 어떤 글을 하나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서를 하나 생성을 해야죠. 빈 문서를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제목을 달아서 저장을 하죠.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그 문서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시로 들어가요. 수시로. 그냥 뭐 일정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요. 보탤 말이 생각나도 들어가고 생각나는 게 없어도 들어가 봐요. 근데 제가 희한하게 느끼는 것은 근데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 그때는 쓸 말이 없었어. 보탤 말이. 근데 오후에 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희한하게 또 할 말이 생겨. 그 이전까지 있던 것은 다 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또 고인 거예요. 거기에 쓸 말이 고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하나의 문서를 생성해서 이제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과제가 부여된 순간부터 이 뇌는 내가 다른 일을 해도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 어.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도 내가 써야 될 내용과 좀 어느 정도라도 관계가 되는 거면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아니면 길을 걷다가도 자꾸 그 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궁리를 한다는 거죠. 궁리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탤 말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생각나는 만큼 야금야금 이렇게 보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태기 방식은 이게 일정량씩 보태느냐, 그때그때 이렇게 보태느냐, 이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앞에가 줄이기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보태기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바로 제가 우리 박 기자께 물어본 그 마감으로 쓰는 겁니다. 마감. 이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마감으로 쓴다는 한마디로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그렇죠. 시험 전날. 네. 예.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근데 저는 안 쓴다고 그래서 안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3일 후까지 써야 될 게 있어. 근데 오늘 써버려. 후닥작 헤쳐버려. 저는 오늘 쓰는 것보다는 내일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훨씬 생각이 숙성되니까. 생각이 더 깊어지니까. 고민이 더 깊어지니까 오늘은 설익은 거예요. 아니 그냥 빨리 집어치고 그냥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쓰지 말고 괴롭지만 버티는 거죠. 그리고 하루 더 버티면 더 좋은 게 나와요. 저는 청와대에서 글을 쓸 때
내일 아침에 7시에 대통령이 보자고 하셨다. 그러면 늘 저녁 먹고 와서 썼어요. 그 저녁 먹고 나면 대개 한 7시가 돼요. 네. 그럼 12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그 12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이야. 대신에 그 마감하는 날은 어떤 일정도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저는 느낀 게 그 전날이 되면은 거의 공포감 수준이 돼요.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러요. 못 쓰면 죽음이다. 맞아. 정말 절박해진다는 거죠. 절박해져요. 절박해지면은 뇌는 비상이 걸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감독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책상에 있는 거 다 치우세요. 그럴 때 이 마지막 순간 야, 절박. 마지막 기회 그때 막 노트를 넘기면서 보는데 이때 한 5초 동안 보는 게 거의 1시간 공부하는 분량 이상을 봐요. 맞아. 그때는 왜 이렇게 뭐가 쏙쏙 잘 보이는지. 단어를 끄집어내. 그 그렇지. 그게 뇌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와, 맞네, 진짜. 이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이건 육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전날 쓸 때 저도 잠이 오죠. 새벽 2시, 3시에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꿈에서 써요. 이어서 써요. 꿈인 줄도 알아요. 알지만 깨면은 이걸 이어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꿈을 꿔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야.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쓸 시간이 있다는 게. 적어도 가서 저 못 썼는데요?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뭐 이순신장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직 나에게 12시간이 남아있다. 그렇지. 응?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위기의식, 공포감 속에서는 그것만 있어서는 그 시간을 유용하게 못 쓴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있어야 될 감사함이에요. 감사함과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정말 위태롭고 지금 위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쓸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 야. 그게 딱 되면 균형을 이루면은 정말 그 경각심을 가지고 초집중을 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최고로 가장 숙성되어 있는, 가장 발전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럼 마감으로 쓸래. 근데 평소에 걱정을 않고 있어요. 그냥 쓰지 뭐 그때 전날. 그 사람은요, 뇌가 그때 이게 숙성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놀고 있어요, 뇌가.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에이 내일 가서 한 대 맞지. 그리고 끝내. 자버려. 이거 우리 방학 개학 하루 전날 맞아. 방학 숙제 막 하다가 끝까지 하는 친구 있고 포기하고 자는 친구 있어요. 그냥 혼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가서 몇 대 맞고 그게 속편하다. 그렇죠. 뭐 그것도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늘 스트레스 연속이었어. 맞아. 차라리 일찍 꺼놓고 한 하루 첫날 쓰고 이틀을 놀았으면 휴식을 했으면 다시 이렇게 내가 재충전이 되고 그래서 다음 거를 쓸 준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문서 이제 딱 생성해놓고 또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난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 아니 종기가 났을 때 처음부터 짜면 나오냐? 응? 골랐을 때 그때 노랗게 골무면 바늘로 턱 찌르기만 해도 턱 튀어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곰기를 기다리는 게 고통스럽지. 이게 욱신욱신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때는 짜면 안 나오니까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거고 그게 이제 마감으로 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요약으로 써라, 두 번째는 이제 보태기로 써라, 세 번째는 마감으로 써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뭐 이게 사족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목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제 글을 쓰기 전에 내가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글의 종류가 많죠. 설명문 쉽게 써야죠. 알아먹게. 예? 알아먹게. 감상문 그 감상문을 읽고 나면 뭔가 감정을 느끼게 써야죠. 오감을 자극하게 써야죠. 서사문, 이야기, 스토리 재밌게 써야죠. 서사문은 재밌게 써야 돼요. 목적에 충실한 글을 써라. 목적을 생각해보고 써라. 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또 역시 이제 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나 뭐 방학 숙제나 뭐 작가님이 이제 뭐 글을 마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마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감이 없는 글쓰기? 네, 그거는 마감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저는 제 책을 모든 책을 다 연재했어요. 연재를 할 때 기고료 안 받고 연재하려고 맘먹으면 누구나 연재할 수 있어요. 동네 온라인 매체 어디다가 연재하겠다고 그러면 그 온라인 매체는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아니, 돈 안 받고 원고 주겠다는데 누가 안 받아요? 맞아요. 받죠. 네. 어지간하면 받죠. 영 아니면 안 받지만 연재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블로그라든가 무슨 뭐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아예 공표를 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예? 하나씩 올린다. 아니면 뭐 하루에 꼭 하나씩 올린다. 네.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마감을 정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마감 쓰기에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마감 때 이제 미뤄뒀다가 못 쓰면 어떡하냐. 그게 너무 불안하다. 혹시 못 쓸지 몰라서. 시간이 딱 12시간밖에 없는데 반드시 쓴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네. 그래서 나는 미리 좀 써놔야 마음이 편하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건 이제 그 계속 마감 쓰기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공 경험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야. 12시간이면 난 늘 써왔어. 이번에도 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쓰는데 정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은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죠. 그야말로 위험에 대비해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냥 완성도는 완전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못 썼다는 소리는 안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디밀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건 하나 뭐 준비해둘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비플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거 네. 이제 그런 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그거 뭐 덜 불안하겠죠. 혹시 그 마무리를 못 하신 적이 있으세요?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으세요? 못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못할 수는 한글을 내가 아는데 뭘 한글을 아는데 채울 수는 있죠. 아니 이게 저녁 7시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끝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갑자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막 6시 반이다 막 이럴 수도 혹시 있잖아요. 그때 저는 꿈에서 꾸니까 글을 꿈을 쓰니까. 쓰시니까. 왜냐면 또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아, 그치. 내가 봤을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면 내일이 제가 없어지잖아요. 제 책에 목숨을 걸고 썼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무슨 글을 목숨까지 걸고 쓰냐. 그래서 내가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못 쓰는 거라고. 아니 김훈 선생이 카레 노래를 쓸 때 이가 7대가 빠졌어요. 생리가.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상금 받았는데 독립문학상인가. 근데 2천 몇백만 원을 임플란트 값으로 나. 어느 날 갑자기 혀 위에 껌같이 뭐가 하얀 게 떨어져서 이렇게 뱉어보니까 이빨이 더래. 그게 7대가 나온 거예요. 뭐 그 정도 각오로 쓰면 누가 못 쓰겠습니까? 아니 근데 교회 기도문 보면 예. 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기도문은 뺄 게 없는데 기도문 요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야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할 말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항상 기도하거나 이렇게 글을 쓰면 중언부언도 되게 많이 해요. 막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작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기도문 중에는 우리가 클리세라고 그러잖아요. 클리세. 그냥 늘 하는 말.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거를 뺄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중요도, 시급성 이런 거 따져서 시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네. 그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을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네. 다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벼락치기로 설교 말씀 준비하신대. 네, 토요일 날 마감이시네, 마감. 마감을 지키는 날. 마감. 근데 설교 말씀 정말 좋아요. 역시 마감이라도. 그 아주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은 작가님 대통령 스타일. 앞에서 그다음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마감을 높잖아요. 더 높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더 마감을 지키시네요. 그렇죠. 잠을 안 주무시고 그 죽음이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죠. 새벽 5시에 일어나시니까. 자, 그럼 오늘 그 쓰기 3가지 방법 다 아실 테고 목적을 생각해보고 쓰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